네, 이번 시간부터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우리가 함수를 쭉 배워오시는데요.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함수에서 뭐가 중요한지 한번 복습을 해보고, 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과정에서 함수와 그리고 그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함수, 자, 영어로 뭐 있죠? 그죠? 함수는 영어로 따지면 뭐가 되냐면 펑션이 되는데요. 자, 갑자기 영어로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일 첫 글자가 뭐다? 그죠? 우리가 F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우리가 Y는 fx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때부터 배우셨기 때문에 여기는 F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펑션의 뜻은 뭐냐면, 자,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떤 기능이냐면요. 자, 원래 함수라는 뜻이 뭐였어요? 그렇죠. 하나가 정해지면 다른 하나가 뭐다? 따라 정해지는 관계.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펑션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자, 컴퓨터 키보드죠. 컴퓨터 키보드 제일 상단에 보면 F1부터 F12키까지가 있는데, 이 키를 무슨 키라고 하냐면 기능 키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은 F1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F1을 딱 누르면, 자, 모니터에 뭐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도움말이 뜨는 것이 F1 키의 우리가 성질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키보드에 기억을 눌렀어요. 그럼 모니터에 뭐가 떠야 되죠? 자, 기억이 떠야 돼요. 자, 그 다음 자동 판매기. 자, 커피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죠? 자, 커피가 나와야 되죠. 자, 그리고 TV 리모컨. 자, 우리가 양산에서 만약에 7번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화면에는 뭐가 떠야 된다? 자, KBS2가 떠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7층 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7층 눌렀어요. 그럼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몇 층에 서야 된다? 자, 7층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가 정해지면 다른 하나가 따라 정해지는 관계를 뭐라 부른다?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학년 때 배우셨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 이렇게, 자, 처음에 이 부분이 입력이잖아요. 그죠? 이 입력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출력을 모아놓은 걸 뭐라 부른다? 바로 우리가 공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의역을 대표하는, 즉 입력을 대표하는 우리가 문자를 뭘 썼다? X라고 쓰고, 자, Y를 대표하는 문자를 뭐라 썼어요? Y라고 썼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XY는 미지수라고 하는데 함수에서는 무슨 용어를 썼었죠? 그죠? 변수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X가 변하면 뭐가 변한다? Y도 변하고, X가 정해지면 뭐가 따라 정해진다? Y도 따라 정해지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과 우리가 공역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입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출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죠? 우리가 결과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인 Y를 어느 쪽에 쓴다? 왼쪽에 적어주시고요. 나머지 오른쪽에다가는 뭐를 적어주시면 되냐면 X에 관한 식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 X에 관한 식이 뭐가 되냐면 바로 f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펑션이라고 답하시면 안 되고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Y는 fx라고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시키죠. 이런 연결시키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자, 뭐 한다? 자, 대응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에서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특히 요 fx의 이름에 따라서 뭐 이름이 정해진다? 함수의 이름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죠. 자, 첫 번째는 뭐다? 그렇죠. 당연히 함수니까 그 규칙을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식? 함수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무슨 값? 그죠? 함수값.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네, 바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하면 모두 몇 종류의 함수를 배우시냐? 보통 11종류 정도의 함수를 배우시거든요. 근데 그 함수 모두 다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뭐다? 함수식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다? 함수값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에 뭐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함수로 정비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비례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우셨죠?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비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례가 뭐였던가요? 그렇죠. X가 2배, 3배 늘어나면 Y도 뭐다? 2배, 3배 늘어나는 그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비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빠삐코 여러분 좋아하시죠? 아이스크림. 그럼 빠삐코 한번 볼게요. 한 개 요즘에 보통 얼마냐면 가격마다 너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최고로 싼 데가 얼마로 볼 수 있냐면 보통 500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볼게요. 자, 빠삐코 한 개는 얼마다? 500원. 자, 두 개면 얼마가 되겠어요?
1,000원. 자, 근데 1,000원이 나온 이유는 500 곱하기 얼마다? 2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수가 3개면 얼마죠? 자, 1,500원. 자, 나온 이유는 500 곱하기 얼마다? 3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개수가 정해지면 뭐가 따라 정해집니까? 그죠? 가격이 따라 정해지는데 오직 몇 개로 정해진다? 한 개로 정해지죠. 자,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수가 변하니까 뭐가 따라 변하고 있죠? 그죠? 가격도 따라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개수를 뭐라 잡고, x가 잡고 가격을 뭐라고 잡는다라고 하면 y라고 잡는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x가 2배가 됐어요. 그랬더니 가격도 몇 배다? 2배. x가 3배가 됐습니다. 가격도 몇 배다? 3배가 되죠. 그래서 바로 이게 뭐가 되냐면 정비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식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가격은 500 곱하기 뭐다? x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무슨 식이다? 정비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복습을 해보면 정비례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자, y는 뭐다? AX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죠? 네, 바로 함수식입니다. 그래서 함수식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단 A는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아까 무슨 값이 중요하죠? 그죠?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함수값은 뭐냐면 여기에는 무슨 값이다? Y 값이 바로 함수값이 돼요. 그래서 개수 1개에 해당되는 가격, 2개에 해당되는 가격, 3개에 해당되는 가격을 바로 함수값이라고 하고요. 이 값은 바로 Y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정해지면 얼마가 정해진다? Y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값들은 우리가 뭐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순서상을 하나의 뭐로 나타내는 거다? 점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해 보시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때 배우셨죠? 자, 그래프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x, y고요. 자, x는 r, 그 다음 y는 뭐다? r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자, 결론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건 무슨 기호죠? 여기 집합기호입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모았다 이 말이야. 자, 요거는 무슨 쌍이죠? 순서쌍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에 뭐가 나오냐면 자, 점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점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 부른다? 자, 그래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뭘 찾아야 되죠? 바로 점을 찾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두 가지가 있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2x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긴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 0, 1이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얼마가 되죠? 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x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y도 0이 돼요. 자, 근데 x가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y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보세요. 왜 점이 3개 나왔을까요? 자, 그렇죠.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주어진 x값이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상이 3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이 몇 개 찍힌다? 3개가 찍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하나는 뭐다? 0,0, 여기는 1,2가 되거든요. 자, 근데 그래프 그린 거 맞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뭐를 모아놓은 거다? 자, 점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프는 선이 아닙니다. 근데 점을 모아놓은 거다? 모아놓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때는 x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수 전체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무슨 수? 예, 복소수 아닙니다. 복소수는 우리가 허수가 들어가는데 함수에서 쓰는 건 뭐다? 실수범위거든요. 자, 실수는 개수가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를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자, 사실은 이건 몇 차 함수죠? 이름은 정비례지만 그렇죠? 1차 함수죠. 자, 1차 함수는 그래프가 뭐로 나온다? 예, 바로 직선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직선은 점이 몇 개 주어지면 되냐면 2개가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2개가 주어지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2x를 그려라. 자, 그러면 이 정비례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x에다 0 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 반드시 y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의 특징하면 뭐라고 기억하셔야 되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원점이 있고요. 자, 그럼 어느 점을 대입을 하시면 되냐면 자, y는 2x니까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자, x가 1일 때 한번 살펴볼까요? y는 얼마다? 2가 됩니다. 그럼 1, 얼마를 지난다?
2를 지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게 바로 이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를 하나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분수가 나왔어요. y는 3분의 1x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거는 일단은 몇 차 함수다. 자, 1차 함수라는 게 구분이 되면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점 두 개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는 이제 원점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뭐가 될까요? 자, x를 얼마를? 자, 3을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을 잡으시면요. 이게 3분의 1이 되잖아, y가. 그지? 그러면은, 분수를 우리가 수직선에 표시하기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수가 나오도록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x가 3이면 얼마다? y가 1이 되기 때문에 3,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우리가 그린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y는 ax를 그려라. 근데 a는 우리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뭐로 나와 놓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바로 a가 무슨 수일 경우와 양수일 경우와 a가 무슨 수일 경우, 음수일 경우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역시 원점을 지납니다. 자, 근데 1, 우리가 a를 지나야겠죠? x에다 1을 대입하면. 근데 a가 무슨 수다?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게 되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자, a가 양수면은 제 몇 사분면과 그쵸? 제 1사분면과 제 뭐다? 3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다 라고 배우셨고요. 자,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역시 원점을 지납니다. 자, 그리고 x에다 1을 대입하면 y는 a가 되는데 자, a가 무슨 수다? 음수지요. 자, 음수면 당연히 x축보다 아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원점과 이렇게 연결하시면 자, 그럼 몇 사분면과 그렇죠. 2사분면과 뭐다? 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자, 무슨 비례? 정비례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정비례 그래프는 자, 1차 함수의 무슨 형? 그죠? 기본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좀 이따 그래프하고 함수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거거든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 기본형, 두 번째는 표준형, 세 번째는 뭐다? 네, 일반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비례가 1차 함수의 무슨 형? 예, 기본형입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반비례 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정비례에 대해서 배우셨죠? 자, 정비례란 x가 2배, 3배 늘어나면 y도 뭐다? 2배, 3배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비례는 뭐냐면 x가 2배, 3배가 되면 y가 어떻게 되죠? 그죠? 2분의 1에 3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이 반비례였습니다. 근데 이 반비례는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두 개가 곱해서 뭐다? 일정해진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반비례가 돼요. 자, 그러면 반비례 대표적인 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 가로의 길이가 뭐다? 자, x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뭐다? 자, 세로의 길이가 자, y가 되는 자, 무슨 사각형이냐면 자,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거의 넓이가 자, 어떻게 되냐면 넓이가 12가 된대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가로는 x고 세로는 y인데 얼마다? 자, 12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걸 우리가 그려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길이는 물론 우리가 뭐다 실수범위에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그러니까 무수히 많긴 많은데 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무슨 수가 되겠어요? 자, 자연수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x가 만 1이면 y는 얼마다? 자, 12가 되는 것이고 자, x가 2면 어떻게 되죠? 가로 2. 자, 세로는 6. 자, x가 3이면 4, 4면 3, 6이면 얼마? 2. 자, 10이면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정비례하고는 다르죠. 정비례는 x가 커지면 y도 뭐다? 커져야 되는데 이건 x가 커지니까 y는 어떻다? 작아지고 있죠. 자, 특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x가 2배가 됐는데요. y는 2분의 1배가 되고 있어요. 자, x가 3배가 됐어요. 근데 y는 몇 배가 되고 있냐면 3분의 1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비례라고 하냐면 반비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결론은 이거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뭐다? 우리가 바로 넓이가 되기 때문에 반비례 성질은 뭐냐면 자, 이겁니다. 두 개를 곱했는데 a로 뭐 하다? 자, 일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반비례의 성질이 돼요. 그래서 하나가 커지면 당연히 하나는 뭐다? 작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함수는 반드시 좌변에 뭐가 있어야 된다? y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y를 뭐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x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단! 자, x는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요, 당연히 A는 뭐다? 일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반비례의 무슨 식이다? 함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반비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셨었죠? 이제 y는 x분의 a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y 값을 그냥 뭐라 불렀다? 함수값이라 불렀던 거죠. 자, 그러면은 기억나는 그러면 순서상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x가 1이면 가로가 1이면 세로는 12, 자, 가로가 2면 세로는 6, 가로가 3이면 세로는 4, 가로가 4면 세로는 3, 그 다음에 가로가 6이면 세로는 2, 가로가 10이면 세로는 1 이렇게 되는 것이 아까 반비례가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 얼마다 12를 찍어요. 자, 그 다음에 2, 얼마를 찍는다? 6을 찍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3,4를 찍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얘들을 연결하면요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 전체가 만약에 정렬이 된다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곡선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어떤 곡선이 나오냐면요. 자,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제가 x는 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0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x는 0이 우리가 뭐가 되냐면 무슨 축이다? 여기는 y축을 가리킵니다. 맞습니까? 왜? y축이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죠? 그렇죠? y축이 있는 점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1, 2, 3 이렇게 나가지만 점으로 나타내면 0,1, 0,2, 0,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좌표가 뭐다? 0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y축의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 우리가 바로 x는 0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x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무슨 축하고 만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y축하고 만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릴 때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이렇게 그리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도 0이 아니고 a도 0이 아니면 뭐도 0이 될 수가 없냐면 y도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y는 0 뭘까요? 그쵸. 여러분들 x축이 있는 점들을 살펴보면 1, 2, 3 돼 있지만 실제로는 1,0, 2,0, 3,0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y좌표가 뭐다? 0이에요. 그래서 y는 0이 무슨 축이 되냐면 x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y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뭐와 만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x축하고 만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점점 내려가는데 x축하고 만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곡선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x 값은 아까는 길이였기 때문에 양수만 맞는데요. 자, x가 뭐일 수도 있다?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양수예요. 양수가 어떻게 돼? 양수여서 곱해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 곱해서 뭐다? 양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럼 뭐가 되냐면 바로 무슨 곡선이다? 그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쌍곡선으로 나온다는 것이 바로 반비례 그래프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A는 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0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A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특징이 뭐냐면 자, 반비례는 자, 분모에 x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xy는 a일 때 그럼 a가 무슨 수라고 하면 그렇죠?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두 개가 무슨 부호? 같은 부호예요. 자, 근데 4분면에서 같은 부호는 뭐냐면 1, 4분면은 둘 다 양수로서 같은 거고 3, 4분면은 서로 뭐다 음수로서 같은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죠? 서로 다른 부호끼리 곱해야지 뭐가 되냐?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2, 4분면은 x는 마이너스인데 y는 플러스로서 서로 다른 부호고요. 자, 제 4, 4분면은 뭐가 되겠어요? x는 플러스인데 y는 뭐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것이 여기는 반비례 그래프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비례는 직선, 자, 반비례는 뭐다? 쌍곡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징이고요. 자, 그럼 이거는 분리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연속이지 않는 불연속 함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반비례는 그럼 이름이 뭘까요? 아까 정비례는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거든요. 자, 근데 반비례는 무슨 함수가 되냐면 분수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비례가 1차 함수의 무슨 형이었다면 기본형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반비례는 뭐가 되냐면 무슨 함수와
그죠? 분수 함수의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분수 함수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1차 함수가 뭐였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y는 fx였는데요. 우리 앞서 설명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함수의 이름은 뭐가 결정한다? 여기는 우변에 있는 fx가 바로 함수의 이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변이 몇 차식이면 이제 1차식이면 우리가 바로 뭐다? 1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1차 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y는 ax 플러스 b가 바로 1차 함수예요. 자, 자, a는 뭐가 돼서는 안 된다? 당연히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왜? 몇 차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1차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차 함수의 무슨 식이냐면 함수식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무슨 형이다?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1차 함수 하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무슨 비례? 정비례가 1차 함수의 무슨 형? 기본형이라고 강조해드렸죠. 그래서 그걸 잠시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좀 더 첨가한 다음에 1차 함수를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2x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y는 2x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죠? 자, 원점을 지나면서, 자, x가 1이면 y가 얼마다? 2가 되기 때문에 1,2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이게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죠? 자, 왜 기울어져 있다? 그쵸? 자, 뭐를 기준으로?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기울어져 있다고 보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는 좌표평면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른다? 자, 그렇죠. 경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기울기의 뜻은 뭐냐면, 자, 기울기가 바로 우리가 이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울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 중에서 기울어진 게 어느 거죠? 이거죠. 이건 세워져 있는 거, 이건 눕혀져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이 바로 무슨 거리가 되냐면, 자, 바로 수평거리가 되고요. 이게 뭐가 된다? 수직거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수평거리에서 수직거리의 차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여기는 기울어진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기울기의 뜻은 뭐냐면, 자, 여기 주어진 데서 수평거리분의 무슨 거리? 수직거리를 우리가 기울기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수평거리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함수에서는 무슨 좌표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죠. x좌표하고 관련이 있죠. 왜? 오른쪽 왼쪽은 x좌표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자, 수직거리는 무슨 좌표하고 관계가 있을까? 그죠. y좌표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점과 점 사이가 떨어져 있는 정도, 그리고 뭐다? 변화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셨냐면, 자, 기울기는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그죠? x 증가량 또는 x 변화량입니다. x의 증가량분의 뭐다? 자, y의 증가량을 뭐라고 부른다? 기울기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서도 여기는 0,0이고요. 여기는 뭐다? 1,2 아니겠습니까? 그럼 x는 어디에서 어디로 변했죠? 0에서 1만큼 변했어요. 그러면 x 증가량은 얼마다? 1. 자, 그 다음 y 증가량은 0에서 2로 변했습니다. 이만큼 변한 거 맞나요? 그리고 2를 뭐라고 부른다? 기울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y는 ax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0,0이면 x가 1이면 그렇죠? y는 얼마다? a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자, 이때는 a가 우리가 양수일 때만 그려본 겁니다. 자, 그러면 x 증가량은 1이고요. y 증가량은 얼마다? a가 나오거든? 그래서 바로 이 a가 뭐다? 기울기야. 그래서 우리가 정비례에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y는 ax에서 요 a의 이름이 뭐다? 자, 기울기다라고 우리가 보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는, 자, 점이 몇 개 나오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2개가 나오면은 우리가 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우셨냐면요. 자, 그러면 y는 2x하고 y는 2x 플러스 3의 관계는 서로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있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두 그래프를 동시에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0일 때는, 자, 위의 그래프는 0,0이고요. 자, 그럼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바로 0, 얼마다?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1, 얼마가 된다? 1,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점은 어떻게 되냐면 1,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그려주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2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그럼 이 그래프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배우셨어요. 자, 무슨 관계다?
그죠? 평행이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여기 있는 1차 함수는 여기 있는 정비례를 무슨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이란 말은 위 아니면 뭐다? 아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뭐 했다?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가 되냐면 자 1학년 때 배웠던 y는 ax를 자 무슨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b만큼 무슨 이동했다? 평행 이동하게 되는데 나중에 함수에서 기본형을 평행 이동시켜서 나온 형태는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표준형을 우리가 배울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럼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y는 ax가 a가 양수일 텐데 이거를 위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무슨 축하고 만나게 되죠? 자, x축하고 만나게 되고 y축하고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점만 연결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그래프를 쉽게 그리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는 모두 몇 종류가 나오냐면 4종류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 경우는 기울기가 무슨 수다? 자, 양수인 경우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b가 뭐였죠? 무슨 절편이다? 자, 그럼 y절편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x축하고 만날 때 y축하고 만나는 점인데 자, y축이 있는 점이 무슨 좌표가? 그렇죠. x좌표가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0은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순서 쌍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를 뭐 했다? 잘라서 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자를 절자의 조각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슨 좌표다? y좌표만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절편이라고 하냐면 y절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y절편의 뜻은 뭐냐면 바로 y축과 만나는 점이 무슨 좌표? 그죠? y좌표만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y절편이라고 해서 y절편은 뭐로 나와야 되냐면 수로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현재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y좌표가 양수지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a도 양수이고 b도 뭐다? 양수인 그런 그래프가 되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는 양수인데 y절편은 음수가 나오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y는 ax에서 a가 무슨 수다? 음수인 경우라고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럼 이것도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이라고 하면 요 두 개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고요. 자, 요 경우는 y절편이 무슨 수다? 양수. 요 경우는 y절편이 무슨 수다?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는 모두 몇 종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냐면 4종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라고 하면 제일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자, 그러면 점 몇 개 구하면 되죠? 2개 구하시면 돼요. 자, 어떤 점? 그리고 x절편과 y절편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y절편 한번 볼게요. 자, y절편은 뭐냐면 x가 0일 때 y 값입니다. 그럼 0 넣어주시면 y가 얼마가 되죠? 자,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에다 0 넣어볼까요? 그럼 우리가 1차 방정식 있잖아요. 그럼 2x 더하기 3이 0이니까 x는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면 이 두 점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1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1차 함수는 결국에는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그래프를 자,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축하고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절편과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인 뭐다? y절편을 구하시면 그래프를 쉽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비례하고 1차 함수는 자, 뭐로 나온다? 직선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점이 몇 개 있습니까? 예, 2개 있으면 되고요. 자, 특히 여기 1차 함수가 직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도 뭘 배우시게 됩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조금 전에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뭐로 나왔어요? 자, 직선으로 나왔죠, 그죠? 근데 직선의 1차 함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중학교 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이 모두 몇 종류가 있죠? 3종류가 있습니다. 자, 나누는 기준은요? 그렇죠?
절편의 개수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게 앞에서 우리가 했던 뭐다? 1차 함수거든요. 그럼 1차 함수는 절편이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와요. 그런데 절편이 2개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쵸? 요렇게 돼서 만약에 X축하고 Y축하고 평행하면 어떻게 되죠? 자, 무슨 절편만 있게 된다? 자, X절편만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다 라고 하면 보세요. 자, 요 점은 뭐죠? 1,0. 자, 그 다음에 요 점은 뭐가 됩니까? 1이면 1,1. 자, 그 다음 위에는 어떻게 되죠? 1,2가 되거든요. 자, 보세요. Y는 변하는데 X는 전혀 안 변해. 그래서 그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로 나타내냐면요. X는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절편만 있는 경우도 생길까요? 그렇죠. Y절편만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다? 0,1, 여기는 뭐다? 그렇죠. 1,1.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2,1 이렇게 돼요. 그럼 보세요. X는 0, 1, 2 변하는데 Y는 전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도 뭐로 배우셨냐면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하게 되면 무슨 값이 항상 일정하게 돼 있다? Y 값이 일정하게 돼 있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종류는 모두 몇 종류라고 볼 수가 있냐면 바로 3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값만 일정합니다. 자, 그럼 절편이 X절편만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Y값만 존재합니다. 자, Y절편만 있는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이 Y는 AX 플러스 B. 자, 1차 함수죠. 자, 그래서 절편이 몇 개 나온다? 2개가 나와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방정식은 뜻이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어디로?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다. 이게 바로 방정식의 뜻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 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XY 문자 2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둘 다 꼭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둘 다 있으면 절편이 몇 개다? 2개인 거고, 한 개만 있으면 절편이 몇 개다? 1개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자, 여기는 A, B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나타내요. 자,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다? 바로 방정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 A, B가 동시에 0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뭐다? 그쵸?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A는 0 또는 B는 뭐다? 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지. A가 0이 아니거나 자, 뭐가 되겠어요? B가 뭐다? 0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선을 통째로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자, 직선의 무슨 형이다? 우리가 일반형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1차 함수는 나중에 무슨 형이 되냐면 표준형이 돼요. 왜냐하면 기울기와 Y절편 알고 있으면 그래프 모양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무슨 형이 되냐면 바로 표준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 그래프를 그릴 때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바로 아까 직선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죠? 자, 절편의 개수죠. 그래서 절편으로 우리가 나타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x는 3이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x는 3이니까 x축에서 3을 잡아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x좌표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하고 평행하다? 그렇죠? 축하고 평행하게 돼서 이렇게 그려주신 x는 3이라고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건 방정식이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x축에 마이너스 1을 잡아서 자, x만 있죠? 자, 그럼 역시 뭐다? 자, 축하고 평행하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y는 만약에 2가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y는 2는 무슨 축에서 y축에서 2를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근데 x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축하고 평행한데 축하고 평행하려면 당연히 무슨 축하고 평행하다? 그렇죠. x축하고 평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y는 2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y는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y축에서 마이너스 3을 찾아서 이렇게 축하고 평행하게 그리시면은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 있어서 그때는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단원에서 하고요. 지금 우리가 뭐만 살펴봤냐면 그래프만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직선은요, 자, 뭐를 찾으면 된다? 절편만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XY가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XY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자, 절편을 구하시고요. 이거는 뭐다? 그죠? 축하고 평행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습을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